자, 미국이 어제 트럼프가 그 특별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지만은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알맹이가 빠진 채 그야말로 공포를 가중시켰습니다. 기자회견을 보고 난 뒤에 이 답이 없다 팔자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트럼프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의 다우 지수와 나스닥이 10%가량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계속 미국에는 이 공포가 지배했고, 지난 검은 월요일에 이어 검은 목요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불리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미국의 지금 주식시장의 패닉이 엄청난 걸로 지금 보이고요. 밤사이 이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코스닥과 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는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또 유가증권 시장에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중간에 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즉 주식 거래를 잠깐 중단시키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자, 한국의 지금 주식시장도 매우 위태롭게 됐는데, 이게 주식시장의 위태로움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지금 IMF나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초위기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왔는데, 이번에 우한 폐렴이라는 별도의 악재를 막기 전에도 굉장히 중국 경제의 붕괴와 또 미국 경제의 약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웠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미국은 좀 호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그 내면의 미국 경제의 지금 수치상의 호황과 실제 그 내면을 열어보면 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트럼프가 미국의 고용률, 실업률이 지금 호황이다라는 부분을 딛고 재선이 지금 민주당이 빌빌 하고 있으니까 확실시 된다 했는데, 어제 지금 미국의 정시 폭락으로 지금 트럼프의 재선도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 상태로 가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의 지금 이런 트럼프 연설 충격, 즉 트럼프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가 사실상 처음으로 겪는 대공황 이후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들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즉 양적 완화와 또 재정 정책, 국가에서 계속 그냥 돈을 이렇게 풀어서 사업을 벌리고, 또 금융 정책으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풀고, 이러면서 이제 이 거품을 만들어 왔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띄우고, 또 이 전 세계 돈들이 좀 돈이 되는 대로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가서 신흥국 시장을 띄우고, 이러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그 일종의 아편, 몰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돈을 풀어서 경제의 체질이 건전화되고 실제로 튼튼한 기반이 갖춰진 게 아니라, 그냥 이 달러의 힘으로, 그 달러가 어디서 왔는가는 별로 의심치 않았죠. 그것은 부채, 빚에 기반이 된 달러입니다. 즉 돈을 실제로 벌어서 만들어진 달러가 아니라 그냥 빚으로 찍어낸 달러예요. 채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달러에 다 취해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듯이 착시 현상이 보였죠. 그러니까 한 4, 5년 전부터 이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를 다시 해소해서 시중에 돈을 줄이고,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금리를 인상시키는 쪽으로 갔는데, 중국의 경기가 안 좋고 이런저런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 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다시 또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돌발악재 우한 폐렴이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이제 각국이 2008년과 다른 것은
그때는 가지고 있던 지금 재정 금융 수단을 갖다가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때에 비해서 빚이 12년 동안 너무 많이 국가마다 빚을 졌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빚도 무한정으로 찍어내면 그 나라의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더 낼 수도 없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려면 그것도 결국은 빚을 내어서 그 돈으로 풀어야 되니 이제는 재정 정책도 국가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고 그럼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도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낮은 금리에 조금 올렸지만 다시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금리가 5%였는데 지금은 1%. 내릴 금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중국이 그냥 한참 혼자서 잘 나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연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도 벌어서 다른 나라들의 지금 위기들을 이제 채권을 사주고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막 사주고 이러면서 버틸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중국이 우한 폐렴의 본거지로 그야말로 사고의 주범이고 또 우한 폐렴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6% 이하로 떨어져서 반토막 난 상황에서 중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던 상황에 중국이 한 방 더 맞아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 유가가 사우디, 러시아 지금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가 인하 경쟁을. 여기에 UAE까지 가세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세일 업계 텍사스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세일 석유 가스 지금 업계가 거의 망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세일 업계라는 거는 전부 벤처 사업이죠. 위험을 감수한 사업인데 유가가 내려가 버리면 세일 업계가 다 도산해서 은행에 지금 금융 위기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 연쇄적인 금융사들의 도산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 이런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시, 유럽, 한국, 일본, 니케이부터 상하이까지 지금 정시가 다 헤매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정시의 폭락은 결국은 우한 폐렴으로 세계 GDP의 한 10%가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고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은 소비 심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최대로 추락을 했어요. 왜? 지금 우한 폐렴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먼저 겪었고 또 그 상황이 만만찮으니까 제일 먼저 지금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다 탈출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될 거예요. 한국은 문 들어와서 2017년 이후에 지금 17, 18, 19, 20 만으로 3년간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의 거품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깔려 있는 이 거품들이 실제로 다 대출에 기반해서 거품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대출 기반이죠. 그러면 이런 대출에 기반한 부동산 거품이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솔직히 돈을 블룸버그처럼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쇼맨십과 특유의 일종의 카리스마로 자신이 성공한 기업인 양 했는데 지금 트럼프 미천이 어제 상당히 드러났다. 백악관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이 지금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국가경제위원회니 이런 데서 검증된 사람을 다 쫓아내고 자기 말 듣는 사람들로 주변에 다 포진했는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정치 좀 사자들이지 제대로
경제를 아는 전문가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러면서 지금 미국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 한국에도 지금 주식 유튜버니 이런 데서 지금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럴 때는 황금줄을 사야 되니 스마트줄을 사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브로커들입니다. 믿지 마시고요. 재산을 분할해서 여러 군데 안전하게 분산시켜서 위험이 좀 덜한 쪽으로 가는 것이 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문재인이 지금 돈 나눠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밀어닥치고 있는 위기는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오한폐렴이 아니라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확연하게 월요일부터 전 세계에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죠, 숫자로요. 그럼 이런 세계적 경제 위기가 지속될 때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한국에는. 자,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 중에 지금 이 경제 위기를 버티고 갈 기업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일 잘 나가는 기업도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잡이 말을 듣고 그런데 몰빵해서 주식 사놓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굉장히 조심할 걸 제가 권유드리고, 또 부동산 이런 데도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뭐 금을 갖고 있자, 뭐 저래도 똘똘한 주식 하나 갖고 있자,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자, 강남 불패다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뭐든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계 경제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비실비실해서 참 어려워져 가고 점점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확 죽어버리면 중국이나, 그때는 다 같이 죽는 일이 발생하는데 누가 죽나 하고 서로가 기다리고 있을 때 중국에서 갑자기 니 죽으라 하고 코로나 주사가 콱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중국이 재치기를 하면서 전 세계로 그 침이 튀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감염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도 비실비실 해가지고 영양실조에 만성병 환자 비슷한데, 거기에 지금 코로나 균을 다 먹어버렸으니 미국이든 이탈리아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한꺼번에 다 중증에서, 이제 이 중에서 몇몇은 위독이 될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중증에서 위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제가 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지금 오한폐렴에 대한 부분을. 하나는 장기로 갈 것이다. 하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앞날이.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치료제니 백신이니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을, 또 치료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단기적 승부를 지향하고 지금 11월 달에 자기 선거를 맞춰서 그때 주식이라도 좀 올려보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한국도 경제가 안 좋아지구나 생각하고 부동산의 버블이라든지 거품들을 가라앉혔어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는 거품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인 주가 폭락은 그야말로 세계 경제 붕괴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자, 이제 한국의 한계 기업들, 재벌이라도 한계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 많은 한계 기업들이 한 30%쯤 되는 기업들, 그야말로 은행에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면 빌렸던 빚을 그냥 못 갚고 떼먹게 될 겁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은행은 금융의 지금 부실화에 시달릴 거고, 그러면서 바삭 부동산 대출 등을 쪼게 될 건데, 이제는 부동산발 폭락으로 이어질 거랍니다. 그러니까 주식 폭락, 주식이 폭락이 한 개 기업의 부도, 그리고 은행의 이 금융 위기,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걸 없던 걸로 하자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어제는 다른 거고 또 어제와 그제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국가가 산업과 기업을 얼마나 유지시켜 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IMF 때 얼마나 많은 한국의 기업과 은행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팔려나가고, 자, 그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제일은행이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에 팔리면서 그때 제일은행의 직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옷을 벗고, 또 그때 삼성자동차 이런 것도 결국 런웨이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삼성도 그때 위태위태했어요. 수많은 회사들, 뭐 한보부터 시작해서 대우부터 그때 다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얼마나 지켜낼 수 있어야 하나 하는 건데, 근데 문은 지금 이 와중에도 선거판에 추경을 11조 7천억을 하는데 그동안에 당겨 쓴 것을 얹어버리고 또 상품권 나눠주고, 그러면서 지금 기업들 찔끔찔끔 자영업자들 선거용 선심 쓴다라고 하는 정도에 집중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을 몇 조 더 하겠다고 하지, 근본적으로 닥쳐오는 저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전문가는 항공, 해운, 우리가 한국은 고립된 섬이니까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항공, 해운, 전력, 원자력 이런 산업은 최대한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보면 해운 산업은 해체해서 지금 보세요. 외국에 다 팔아먹고 뿔뿔이 그냥 조각이 났고, 지금 한국의 항공산업은 거의 망해가고, 항공산업만 망했습니까? 항공과 관련 있는 제조산업도 거의 망했어요. 그 다음에 전력산업에 지금 중국의 진출, 원자력은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산업 자체가 지금 한국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많은 자본들이 이번에 지금 지오영에서 보면 블랙스톤 등이 들어왔는데 한간의 소문은 중국이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관계되었을 수도 있지요. 자, 지금 칼을 인수하려는 KCGI, 여기도 지금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중국 자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중국에서 이 경기가 무너지면서 해외로 조금 도피하고자 하는 이런 자금들이 지금 한국의 기업들을 먹으려고 기간산업 분야, 그래서 지오영 같은 경우는 의약품 건강보험 체계하에 이 네트워크를 장악하려 들고, 지금 전력 분야에서도 중국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간산업 그리고 산업체를 지키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 위기가 왔을 때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하더라도 어느 만큼은 지키고, 또 중요한 것은 서민들을 국가가 어떻게 굶지 않고 길거리로 나앉지 않게 지키는가, 이런 비상계획을 쓸 때입니다. 근데 문은 지금도 선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길지, 또 개헌을 할지, 또 돈을 어떻게 뿌려서 쇼를 할지, 자기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과시할지, 이런 데만 팔려있지, 지금 이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는 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 퍼펙트 스톰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은 지만 이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